예, 안녕하십니까.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벤티아 코리아 데코표비 장식도금 쪽 담당하고 있는 이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일단 이렇게 휴가 기간들 아니신가요? 맞으시죠? 휴가 기간인데도 이렇게 날씨도 궂은 날씨에 이렇게 어려운 자리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앞서 저희 이용 부장이 발표드렸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관련된 분야가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좀 더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럽 리치 규제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아직 결정은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정은 2024년. 그래서 유럽 OEM들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2022년,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자동차 OEM이기도 하고 선두적인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선진행적으로 하고 있고, 뭐 아우디라든가 PSA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2023년도까지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이 규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도 유가 크롬이 사용된 공정이 사용됐다면 수입을 안 하겠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은 사실은 그겁니다. 이게 아시아 쪽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럽에서 리치 규제가 2024년부터 규제가 발생되면은 유럽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들에 사용되는 유가 크롬이 사용된 공정이 사용됐다면은 그 자동차는 수입이 불가능한 겁니다. 아직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 선셋데이가 적용되지는 않았는데 그 날짜가 지금 예상치로는 2024년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자동차 업체들, 도금업체들, OEM들에서 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기존의 플라스틱 도금, 특히 플라스틱 도금 같은 경우는 전처리 공정에서부터 이미 유가크롬 애칭이라는 굉장히 고농도의 유가크롬을 사용해야지만 플라스틱의 도금이 가능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고 불만들이 많이 있으셨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2017년도에 선셋이 진행됐어야 되는 것을 2024년도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러면은 약품회사인 저희 코벤티아에서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느냐, 어떠한 대응책을 여러분들께 자플레이터들한테 좀 OEM들한테 그리고 국내 OEM들한테 좀 대응을 해드릴 수 있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가크롬 도금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환경적인 문제보다는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색상의 다양화, 외관적인 변화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든 기아자동차든 이제 디자인적인 변화 요구에 대해서 맞춰서 먼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요거는 환경적인 얘기인 거거든요. 환경적인 얘기가 규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크롬 도금은 많이 국내에 적용이 돼 있지만 유가크롬 애칭 도금 공정에 논크롬 애칭을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성은 그렇습니다. 논크롬 애칭, 그리고 삼가크롬 도금의 피니싱, 그리고 삼가크롬 도금을 했을 때 신뢰성적인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유가크롬 대비해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거를 유가크롬이 포함되지 않는 논크롬 후처리제 를 이용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구상을 하겠다. 그럼 플라스틱 도금 공정의 전처리부터 크롬 도금 피니시까지 전체 유가 크롬이 배제된 도금 공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희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네임은 실켄본, 그 다음에 염화역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트리스타 300 또는 700 시리즈, 그 다음에 트리스타 330이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황산역 베이스 삼가크롬 도금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처리 같은 경우는 트리스타 실드까지 오늘 발표 자료에 좀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실리콘 본드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러면 플라스틱 도금을 도체화시킬 수 있는, 전처리 공정에 도체화시킬 수 있는 공정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과연 그 만족스러운 신뢰성이 얻어지는 걸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냐, 샘 결과 등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고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가크롬 애칭을 사용하지 않고 논크롬 애칭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이 공정액의 수명,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사실은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요. 그거를 우리 코벤티아에서는 지금 리옥시데이션 셀이라고 불리는 장비를 이용해서 특허 등록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 장비를 이용해서 유지 관리한다는 점, 그 다음에 별도의 특장점들을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 중인 플라스틱 소재들 리스트를 좀 나열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밀착 성능 결과 역시도 좀 작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 저희가 이제 랩 테스트라든가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왔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작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타 사이트 테스트에 지금 산업 적용이 어디까지 왔는지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실리콘 본드 프로세스는 육각크롬 에칭을 사용했던 공정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이 에칭, 그리고 파라듐의 흡착, 그리고 무전의 니켈을 통한 도체화를 통해서 이제 전기 도금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정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레이저 포인트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실리콘 본드 에칭이라는 게 육각크롬 에칭 공정 대신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기 내용 중에서는 이제 니켈 프로텍트, 실리콘 본드 프로텍트랑 실리콘 본드 컨디셔너라는 스텝이 두 군데가 더 연장되게 됩니다. 이거는 도금, 이제 선택적 도금, 라크의 도금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도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공정 한 가지하고, 파라듐의 활성화를 좀 더 유용하게 해줄 수 있는 공정 하나를, 두 가지를 좀 추가를 하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기존의 육각크롬 에칭 도금과 비교했을 때 공정 수단이, 단수는 두 개가 더, 기존의 7개에서 9개로 2개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요건 아직도 저희 R&D 쪽이랑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최대한 공정을 더 줄여서 기존의 그 7단의 스텝 공정을 안에서 모든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실리콘 본드, 그러니까 크롬 프리 에칭 공정, 과연 그러면 어떤 공정이냐?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약품 업체들도 다 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퍼망가네이트 에칭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퍼망가네이트 에칭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 퍼망가네이트 에칭 같은 경우는 ABS 플라스틱 도금 이전에 이미 PCB 산업 쪽에서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PCB 쪽 그 퍼망가네이트는 알카리 베이스, 그리고 PCB 소재들은 알카리 베이스에서 소재면이 에칭이 발생을 하는데, ABS 플라스틱 소재는 알카리 베이스에서는 에칭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반응이 좀 내알카리성이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알카리성에서 에칭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강제로 산화력을 이용한 산성력으로 에칭액을 준비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점은 퍼망가네이트가 강제로 산성력을 유지했을 때 산성도가 공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잃어버리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산화력을 어떻게 계속 유지 관리를 하느냐가 가장 이 공정을 유지하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퍼망가네이트를 이용을 하되 퍼망가네이트 자체도 고농도를 사용하지 말자. 낮은 농도에서도 에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인산 및 안정제 성분을 사용해서 공정의 그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흡착 성질이 없도록, 뭐 이건 당연히 육각크롬을 사용을 하니까 흡착 성분이 없을 거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모든 첨가제들이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습식 분석, UV 분석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저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뭐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이 장점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고요. 뭐 여기 내용은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육각크롬 에칭 공정으로부터 전환이 비용이 안 든다, 크게 안 든다라고 좀 작성이 돼 있긴 한데, 요거는 업체의 그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거는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긴 했지만, 요 공정 중에서 지금 실리콘 본드 에칭의 저 모식도를 보시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퍼망가네이트를 산성화를 시켜서 유지할 때 자연적으로 망간 5포가 망간 2가로 자연적으로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그것을 저희 리옥시데이션 셀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그 산화력을 망간 5포로 되돌려서 산화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로 이용해서 산화력을 유지하게 되고요. 예, 요게 지금 그 논크롬 에칭액의 퍼망가네이트, 산성용 퍼망가네이트 에칭액을 사용했을 때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거를 이용함으로써 그 양산 조건에 그 부합할 수 있게 도금 에칭액의 사용 수명 그리고 안정성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외의 공정은 뭐 기존 유가 크롬 에칭 공정과 동일한 공정이니까 큰 차이점이 없고요. 그래서 그럼 과연 신뢰성적인 면에서 어떻게 니네가 요 신뢰성이 안정하다는 것을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미리 이제 샘 사진이라든가 뒤에 나올 이제 밀착력 성분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준비를 해놨고요. 앞에 사진에서 보다시피 기존의 유가 크롬 에칭 공정과 대비했을 때 표면에 에칭된 샘 표면이 뭐 약간은 이게 보시는 분마다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하십니다. 다르긴 하시는데 유가 크롬 에칭에 비해서 좀 에칭이 덜 된 거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표면적인 에칭에서 효과를 봤을 땐 그렇고요. 단면적으로 에칭을 보셨을 땐 그 에칭 홀이 파고 들어간 DB 기존의 실리콘 본드가 기존의 유가 크롬 에칭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좀 더 강력한 밀착성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리옥시데이션 셀의 모식도를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 내용이 설명을 다 드리자면 좀 길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파트 A제 그러니까 퍼망가네이트가 산화력을 잃어가는 거를 망간2로 산화력을 잃어가는 거를 다시 산화력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멤브레인이 좀 사용되게 되고요. 멤브레인. 근데 아시다시피 유가 크롬 에칭액도 사용이 계속되다 보면 삼가크롬 농도가 증가되면서 재생 장치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를 제 구상은 이 장비를 기존의 삼가크롬 재생 장치에 있던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뭐 설비적인 문제 쪽이나 이쪽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예, 금액적으로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래서 특징 및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100% 유가 크롬 프리 에칭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PFOS, PFAS 이런 규제 물질이 사용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비산제가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낮은 과망간산 농도에서 가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산화력 유지 장치, 그러니까 리옥시데이션 셀을 이용해서 산화력을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공정의 안정성,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라크상의 도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그 공정 두 군데를 이용해서 라크상의 도금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중사출 적용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황니켈 공정에서의 완벽한 피복력, 밀착력을 또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타 ABS 플라스틱 이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에도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사용하는 유가 크롬 공정에서 쉽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 그리고 OEM 스펙에 충족하는 안정적인 도금 밀착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좀 특장점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요 앞에 나와 있는 ABS 소재, 다양한 소재들이 지금 테스트 진행 중에 있고요. 요거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맨 첫 장에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 전 세계 9개 군데 R&D 센터가 있고 그 중에 한 군데가 한국 천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천안에 파일럿 라인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파일럿 라인에 이 실리콘 본드 에칭 시스템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국내 올해 좀 준비를 완료가 되면은 국내에서 지금 LG라든가 뭐 금호, 롯데 케미칼의 소재들을 좀 다양하게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ABS PC, 뭐 PP 등 다양한 소재들을 좀 적용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밀착성 테스트입니다. 뭐 이 테스트 결과 같은 경우는 일단 유럽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작성을 좀 드린 거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소재 종류 그리고 사출 종류에 따라서 밀착성은 다 천차만별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R&D 센터, 저희 천안에 있는 R&D 센터 파일럿 라인에서 테스트 준비가 완료가 됐을 때 각각 요구하는 고객사들에서 요구하는 파트들이라든가 소재들을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좀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은 계속 똑같은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 거 있기는 한데 유가 크롬 에칭 프로세스, 유가 크롬 프리 에칭 시스템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라크상의 도금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이중 사출의 선택적 도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이제 저희 추가적인 실리콘 본드 프로텍트라는 공정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저희는 그런 것까지도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내용은 아니고요. 이태리 쪽에서 지금 저희 이 실리콘 본드를 개발하고 있는 메인 R&D 센터가 이태리에 있고요.
이태리 쪽에서 지금 어떻게 업무를 그동안에 진행을 해왔고 지금 베타 사이트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베타 사이트 진행 테스트가 지금 얼마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리고 첫 스타트는 2008년부터 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19년 작년도까지 지금 베타 사이트 지금 일부 업체를 선정을 해서 베타 사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위크당 지금 1000m 제곱의 표면적을 처리하는 걸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 장 보시면은 실제 현재까지는 3,300 제곱미터의 표면적을 좀 체류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태리에 있는 바시오니라는 업체에서 좀 그 베타 사이트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저 정도 면적이면 거의 준양산이라고 보셔도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래서 내용들을 좀 설명들을 해놨습니다. 예. 계속 똑같은 설명 좀 다시 드린 것 같습니다. 낮은 과망가스 농도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육가크롬을 전체적으로 100% 육가크롬이 배제된 공정이고요. 기존의 육가크롬 공정에서 이제 실형본드 공정으로 전환이 용이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OEM 스펙의 요구하는 밀착 성능 확보하고 있다는 거. 산화력 유지 장치를 통한 공정의 안정성 확보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낙상의 도금 방지 현상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